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026년 1월 21일 날짜로 나온 정말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나러 테슬라 F의 카란싱이 작성한 건데 이게 진짜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뭐냐고요? 바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자율주행 플랫폼 이름이 알파마요. 그러니까 엘파 메이에이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CLA에 올해 탑재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 중에 협력 조향, 영어로는 코오퍼레이티브 스티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켜져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꺼져 있거나 딱 이분법적으로 작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이너리 스위치처럼 시스템이 온 아니면 오프 둘 중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시스템은 여기에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움푹 패인 구멍, 그러니까 포트홀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공간을 좀 더 주려고 핸들을 살짝 돌린다고 해봐요. 그럼 시스템이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옆으로 움직이는 컨트롤, 그러니까 횡방향 제어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가 핸들을 놓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이어서 운전하는 거죠. 자, 테슬라 오너들은 이미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토크 브레이크 디스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핸들이랑 싸우는 순간 바로 수동 제어로 툭 튕겨져 나가 버리잖아요. 물론 테슬라도 핸들을 아주 살짝만 밀면 FSD나 오토파일럿 파일럿이 차선 안에서 위치를 조금 옮기게 할 수는 있어요.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플랫폼에 비하면 유연성이 훨씬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테슬라가 추가해야 할 기능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 같은 기능일까요? 엔비디아의 협력 조향 기능은 아래 비디오에서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먼저 협력 조향을 찬성하는 입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용자들이 겪는 게 뭐냐면요. 개입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차가 머뭇거리거나 어색한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 운전자는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FSD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둘 건지, 그랬다가는 바퀴가 연삭에 부딪히거나 더 나쁜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 아니면 직접 개입해서 오토파일럿을 해제할 건지 말이에요. 근데 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쓰면 이런 마찰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차를 살짝 옆으로 밀면 차량은 계속 운전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요. FSD가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로 안 가고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완전히 해제하는 대신에 직접 회전을 하고 나서 그냥 핸들을 놓으면 FSD가 다시 계속 운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자율주행 안전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요, FSD 슈퍼바이스드 같은 반자율주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핸드오프, 그러니까 제어권이 넘어가는 순간이래요. FSD가 해제되면 차가 핸들에 토크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항이 제로로 바뀌잖아요. 운전자가 이 무게 전환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차가 휙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협력 조향은 이런 교정 동작을 최소화하고 안전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요. 테슬라가 이런 종류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특별히 간단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FSD 슈퍼바이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FSD 언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지금의 FSD는 그냥 진짜 자율주행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고,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려면 시간이랑 엔지니어링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에 FSD 자체를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AI의 철학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의 입력은 틀렸다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자율성이고, 그래서 그 과정의 단계들은 덜 중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협력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건 오히려 뒤로 가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레벨 2 운전자 보조, 미래에 최적화하는 거지 레벨 5 로보택시,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차가 인간의 입력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FSD의 근본적인 실패를 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협력 조향에 반대하는 타당한 안전 논거도 있어요. 누가 진짜 운전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시스템이 저항을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입력을 허용한다면 운전자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을 피해서 핸들을 돌리는 동안 차가 빨간불에서 알아서 멈출 거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더 이분법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명확하게 설계됐어요. 파란색 촉수랑 셀프 드라이빙 라벨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제어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이 선을 흐리게 만들면 운전자가 방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협력 조향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왜냐고요? 거기엔 핸들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운전하는 소비자용 차량에서는요,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이 이 부분에서 잠재적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게 얼마나 오래 문제가 될까요? FSD 버전 14를 보면요, 테슬라가 진짜 자율주행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핸들을 만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어 플랫폼이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CLA에 들어가면서 협력 조향이라는 신박한 기능을 선보이는 건데, 이게 테슬라의 현재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테슬라는 ON 아니면 OFF, 완전히 켜져 있거나 완전히 꺼져 있는 바이너리 스위치 방식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회색 지대를 만들어서 운전자가 포트홀을 피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공간을 주려고 핸들을 잡아도 시스템이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협력한다는 거예요. 횡방향 제어를 유지하면서 운전자 입력을 받아들이고 핸들을 놓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는 거죠. 테슬라 오너들이 익숙한 토크 브레이크 디스인게이지먼트는 핸들이랑 싸우는 순간 바로 수동으로 튕겨나가 버리는데, 엔비디아 플랫폼은 그것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용자들의 개입 불안을 줄여준다고 해요. 차가 머뭇거리거나 어색하게 위치할 때 FSD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개입해서 해제할 건지 고민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협력 조향은 운전자가 살짝 밀면 차량이 계속 운전을 이어가니까 그런 마찰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FSD가 원하는 경로로 안 갈 때도 직접 회전하고 핸들 놓으면 FSD가 다시 이어갈 수 있고요. 게다가 자율주행 안전 연구를 보면 반자율주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핸드오프 제어권이 넘어가는 순간인데, FSD가 해제되면 핸들의 토크가 갑자기 제로로 바뀌면서 운전자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차가 휙 꺾일 수 있대요. 협력 조향은 이런 두정 동작을 최소화하고 안전망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하는 쪽 논리도 강력해요. 테슬라의 목표는 FSD 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 언슈퍼바이즈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FSD는 그냥 징검다리고 새 기능 구현하는 시간과 엔지니어링 노력을 FSD 개선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 AI 철학은 모든 인간 입력은 틀렸고 최종 목표는 자율성이니까 과정의 단계들은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력 기능 구현은 레벨 2 운전자 보조, 미래에 최적화하는 거지 레벨 5 로보택시, 미래를 위한 게 아니고, 차가 인간 입력에 너무 의존하면 FSD의 근본 실패를 가릴 수도 있대요. 안전 측면에서도 반대 논거가 있어요. 누가 진짜 운전하는 건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저항 제공하면서도 입력 허용하면 운전자가 장애물 피해 핸들 돌리면서도 차가 빨간불에서 알아서 멈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이분법적 시스템은 파란 촉수랑 셀프 드라이빙 라벨 사라지면 여러분이 제어한다는 게 완전 명확한데, 이 선을 흐리면 운전자 방심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예요. 로보택시에는 핸들 자체가 없으니 협력 조향은 아예 관련 없지만, 우리가 오늘 운전하는 소비자 차량에서는 엔비디아 접근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요, 이게 얼마나 오래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FSD 버전 14를 보면 테슬라가 진짜 자율주행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핸들 만지는 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협력 조향을 도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최종 목표만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아이러브9의 새로운 소식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